검은 연기가 궁궐 하늘을 뒤덮었다. 팔척귀의 심장 조각을 품은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남겨진 것은 깊은 불길함 뿐이었다. 이정은 금단의 재단에서 수집한 부적과 피 묻은 천 조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궁궐 최고의 방술사들을 불러 모아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으나 부적은 오래된 문양과 금단의 글귀로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오련한 방술사들조차 그 뜻을 해석하지 못해 당황했다. 팔척귀는 단순한 귀신이 아니다. 이정은 가슴 깊이 확성했다. 팔척귀는 누군가에 의해 강화되고 있다. 그 무렵 여리와 강철이는 도성 근처에 도착했다. 강철이는 여리에게 물었다.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여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에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인간이었다. 팔척귀의 힘에 매혹된 자들, 팔척귀의 부활을 돕고자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자청한 무리들이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칼을 빼들었다. 강철이는 검을 뽑았다. 여리는 부적을 꺼내들었다. 짧고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칼날이 부딪히고 부적이 타올랐다. 강철이의 검은 번개처럼 적을 베어냈고 여리의 실력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싸움이 끝났을 때 둘은 이미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더욱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무렵 풍사는 감옥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팔척귀의 힘을 빌려 쇠창살을 녹여버린 것이었다. 풍사는 어둠 속을 달려 새로운 재단으로 향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팔척귀여, 이번에는 완전히 부활하라. 풍산의 발걸음을 맞이한 것은 검은 두건을 쓴 사내였다. 사내는 풍산에게 새로운 부적을 건넸다. 이것으로 의식을 완성하라. 풍산은 망설임 없이 부적을 받아들였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다. 도성 안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팔척귀가 다시 돌아온다. 왕이 무당을 부른다. 이 나라가 끝장날지도 모른다. 백성들은 공포에 휩싸였고 일부는 몰래 도성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정은 조용히 국사를 소집했다. 강경파는 무속을 이용해 팔척귀를 다시 소환해 통제할 것을 주장했다. 온건파는 왕권이 흔들린다며 반대했다. 회의장은 살벌한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다. 이정은 단호하게 결정했다. 팔척귀를 완전히 소멸시키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끝난다. 한편 여리와 강철이는 수상한 기운을 따라 이동하던 중 한 폐사찰에 이르게 된다. 그곳에서 여리는 이상한 환영을 보았다.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 붉은 피가 땅을 물들이고 있었다. 한 사내가 피투성이가 된 채 절규하고 있었다. 여리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이건 뭔가 잘못됐어. 강철이는 여리를 뒤에서 감싸며 속삭였다. 팔척귀의 기억이다. 이 사찰은 과거 그가 죽음을 맞은 장소다. 여리는 충격에 빠졌다. 팔척귀 역시 한때는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강철이는 냉정했다. 사정이 어찌 됐든 그는 지금 이 세상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여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그때 폐사찰 깊은 곳에서 낮고 끔찍한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아아. 검은 연기가 사찰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여리는 부적을 던졌고 강철이는 검으로 연기를 갈랐다. 그러나 연기는 끊임없이 피어올랐다. 사찰 한가운데 거대한 팔척귀의 형상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것이 진정한 팔척귀다. 강철이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도망쳐야 해요. 여리가 물었지만 강철이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싸울 때다. 사찰을 빠져나온 두 사람은 다시 도성을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폐사찰에서 얻은 단서가 있었다. 오래된 무구, 신을 잠재우는 사슬, 그리고 팔척귀를 봉인할 수 있다는 금서 한 권. 그러나 문제는 그 금서를 완전히 해독할 수 있는 자가 세상에 단 한 명뿐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넙덕 할머니였다. 여리는 넙덕을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넙덕은 이미 은거 중이었고 쉽게 만나주려 하지 않았다.
강철이는 넙덕에게 절을 올리며 부탁했다. 부디 열이와 함께 해주십시오. 넙덕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팔척귀와 싸우는 건 목숨을 내놓는 일이다. 열이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넙덕은 열이를 바라보았다. 근 운동자에서 강한 결심을 읽었다. 결국 넙덕은 무구를 꺼내 들었다. 오래된 북, 구슬, 그리고 뼈 조각으로 만든 부적들. 이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준비가 끝났다. 강철이, 열이, 넙덕, 세 사람은 운명을 걸고 도성으로 향한다. 그러나 그들의 앞에는 더욱 거대한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다. 팔척귀는 이미 반쯤 부활한 상태였다. 그리고 풍산과 검은 두건의 사내는 마지막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영인대군을 최종 제물로 삼으려 했다. 이정은 병력을 총동원해 궁궐을 방어했다. 팔척귀를 막지 못하면 왕실은 물론 나라 전체가 끝장난다. 궁궐을 뒤덮는 검은 연기, 울부짖는 팔척귀의 함성, 비틀거리며 도망치는 신하들. 그 순간 강철이와 열이가 나타났다. 열이는 마지막 부적을 꺼내 들었다. 이것이 끝이다. 강철이는 검을 높이 치켜들었다. 모든 걸 걸겠다. 팔척귀는 포효했다. 너희 따위가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팔척귀의 눈이 번득이며 궁궐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가 몸을 일으킬 때마다 땅이 울리고 공기는 그에게서 발산되는 악의 에너지로 휘감겼다. 강철이와 열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의를 다졌다. 그들의 앞에는 이제 돌아갈 길이 없었다. 궁궐을 방어하기 위한 마지막 전투. 그리고 팔척귀의 힘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뿐이었다. 넙덕은 손에 들고 있던 무구를 하늘로 높이 들었다. 그 무구가 발산하는 신비로운 에너지가 주변을 감싸며 강철이와 열이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끝까지 버텨라. 넙덕은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결연했다. 우리는 함께 이겨야 한다. 강철이는 검을 더욱 단단히 쥐고 팔척귀를 향해 돌진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지만 팔척귀의 힘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강력했다. 팔척귀는 강철이를 가볍게 밀쳐냈고 열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부적을 한 장 한 장 꺼내 팔척귀에게 던졌다. 부적은 타오르며 팔척귀의 몸에 불꽃을 일으켰다. 그러나 팔척귀는 비웃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걸로 날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